모두가 알고 싶지만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는 나만 알고 싶은 전략. 오늘 김종효 의사가 모두 전해드립니다. 함께 해보시죠. 원포인트 레슨. 오늘 월요일 아침도 김종효 의사와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요즘 원포인트 레슨에 대한 인기가 뜨겁습니다. 알고 계세요? 잘 모릅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건데요.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인기에 좀 부합하기 위해서 이러한 주제 준비해왔습니다. 사실 미증시고 국내 증시고 잘 가는 테마, 잘 가는 종목의 공통점은요. 결국 트럼프 당선인, 트럼프 수혜주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거예요. 지금 이미 떠올랐고 잘 가는 조선과 방산 말고 내가 현 시점에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 뭐가 있나, 어떤 섹터가 있나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새로운 관점에서 그 종목들 수익 전략 알아보도록 하시죠. 이사님, 사실 제가 제일 궁금합니다. 저희가 알아보기 위한 특별한 포인트들 뭐가 있을까요? 네, 뭐 조선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자가 윤석열 대통령을 통해서 직접 언급을 했다는 이유로 굉장히 강해지는 양상이고요. 뭐 방산이야 이제 뭐 산업 기대감이 원래 있었던 데다 실적도 올라오고 있으니까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면 그 외에 이제 트럼프 당선자의 공약 중에서 주목해 볼 만한 것은 약가인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약가인하 관련돼서도 우리가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MA라고 이제 뭐 길게 늘렸을 수 없으니까 MA라고 썼는데 메이크 아메리카를 하려면 무엇보다 인프라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은 인프라가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현재 지금 ISM 지수 쪽에서도 뭐 산업 생산 쪽이 전혀 올라오지 않고 있는 국면인데 그렇다면 산업재해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고 마지막으로는 미국이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짓고 그 다음에 소위 이제 챗GPT를 축으로 하는 AI 쪽에서는 세계 첨단 국가가 맞는데 네. 여기에 인터넷 속도는 그쵸. 바닥 수준이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미국 통신사들이 광통신을 투자를 좀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그와 관련된 혹시 종목군들은 있지 않을지 이것도 메이카라는 입장에서 보면은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어서 올해는 좀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좀 주목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해시태그를 보니까 약가인하, 산업재, 광통신까지 결국 다른 수혜주가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떤 종목까지 연결지을 수 있을지 첫 번째 의문점 먼저 열어보시죠. 바이든 행정부와 해리스 그리고 트럼프 당선인의 약가에 대한 정책은 좀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건 약가 인하에 대해 동의한다라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결국 이 서로의 경쟁을 붙이면서 바이오시밀러와 이 복제학에 대한 촉진을 일으킨다라는 건데요. 근데 지금 종목들이 조금 지지부진한 것 같은데 지금 봐도 괜찮나 궁금해요. 미국 바이오 종목군들은 오히려 올라갈 수가 없는 게 네. 오리지널 약을 갖고 있는데 오리지널 약을 갖고 있는 입장에서 이렇게 바이오시밀러를 계속 들이밀면 네.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익이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미국 제약사들은 뭐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이슈는 아니지만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 혹은 미국에게 주문을 받아서 혹은 유럽 업체에게 주문을 받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에게 도움이 되는 건데요. CDMO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뭐 결국은 누가 되더라도 해리스가 되든 트럼프 당선자가 되든 누가 됐더라도 방향성이 있을 수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여기에서 게임이 끝나는 거죠. 다음은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준비된 자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인데 누가 준비되어 있는가? 전체적인 지금 이 캐파 수준을 보면 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압도적 1위를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 미국의 생보법이 없었다면 아마도 우시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크게 그쵸. 추가했을 수 있는데 우시바이오텍이나 이런 쪽으로 크게 늘릴 수 있었는데 이번에 생보법으로 인해서 중국은 점차 비중을 줄일 것으로 예상을 하니까 그러면 캐펙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여전히 준비되어 있는 기업이고 그다음에 내년 내후년에 오리지널리티가 끝나는 또 신약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추가적인 바이오시밀러는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런 바이오시밀러를 누가 가장 잘 생산해낼 수 있느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준비도 돼 있는 데다가 용량 기준으로도 가장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에게는 여전히 뭐 주가가 꽤 많이 올랐지만 밸류도 싼 편은 아니지만 기회가 돌아올 수 있다라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고요. 뭐 바이넥스라든지 ST팜 같은 종목도 계속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여기서는 결국 금요일 경제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글로벌 탑티어 회사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 정도의 신뢰도가 중요하다라고 봐서 뭐 물론 바이넥스나 ST팜도 좋은 기업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방점을 좀 찍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재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생물보안법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수주 문의가 현재 굉장히 폭발적으로 쌓이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현 구간에서 들어가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까요?
네, 좀 더 조정이 있다면 들어가는 게 더 좋긴 하겠죠. 네. 왜냐하면 지금 그 밸류가 그런 기대감을 선반영한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쵸. 뭐 주가가 100만 원에서 이렇게 좀 멀어지고 있을 때 더 위로 많이 올라갈 때 공격적으로 접근하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시 100만 원 아래로 가라앉을 때 사시는 것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장기적인 시각이잖아요. 네. 올해 지금 여러 가지 기대감을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올해 추가 퍼포먼스는 쉽지 않고 아마도 내년 정도에 추가적으로 실적이 쌓이고 공장이 더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아마 주가가 오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 접근 방법은 좀 더 조정을 이용하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 소개해주고 첫 번째 이야기 CDMO 담화 받고요. 두 번째 섹터도 함께 열어봐야 되겠죠. 의문점 열어보겠습니다. 네, 사실 트럼프 당선이 되면 리쇼어링, 온쇼어링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미국에 만들고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기 위해서라면 뭔가 핵심적인 게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네, 그래서 지금 관세를 붙인다. 그런데 어떻게 물가를 낮추냐라고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소비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석유의 생산량을 늘려서 네. 석유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인세를 낮추면서 이익을 늘려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긍정적 효과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미국에서 만들려면 어쨌든 뭔가 깔려야 그쵸. 인프라가 깔려야 그 위에서 공장도 짓고 그다음에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원전도 그렇고 전력 설비도 그렇고 전부 다 인프라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인프라라는 측면에서 트럼프의 가장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인 세금이나 네. 법인세 인하 측면에서 봤을 때 실제로 산업재가 꽤 긍정적 영향을 받고요.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 긍정적 영향이 국내 업종에게 어떻게 상관관계로 이어지느냐를 봤더니 실제로 전기 전력에 가장 강하게 상관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조선, 반갑네요. 우주항공, 국방, 석유가스, 해운사, 기계, 뭐 건설 이런 순인데 네. 여기서 지금 우주항공, 조선 같은 경우에는 이미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쵸. 이런 이슈가 아니더라도 긍정적인 모멘텀을 받아서 이미 주가가 크게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기계, 그다음에 저쪽에 뭐 전력도 올랐다고 봐야죠. 네. 그럼 석유가스, 그다음에 뭐 기계 이런 업종 쪽에서는 아직 주가가 오르지 못하고 굉장히 닫혀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준비된 그림 보시면 그래서 미국 비중이나 해외 비중이 높은 종목군들을 한번 추려봤더니 현대건설기계나 두산에너빌리티, 현대로템, LX일렉트릭, 뭐 인프라코어 이런 기계업종의 주요 종목군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해외 비중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네. 거죠. 그러면 이런 해외 비중 중에서 물론 중국도 있으니까 중국 영향도 있겠지만 미국의 전반적인 인프라 강화에 미국 쪽에 어느 정도의 매출 비중이 있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그다음에 상관관계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수급이라든지 실적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HD자 들어가는 기업은 일렉트릭 빼고 네. 두 이제 기업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중국 쪽의 비중이 생각보다 높다는 거죠. 근데 중국도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정책이 시장의 기대에는 못 미치는 상황이었지만 그쵸. 지방 부채를 줄여주고 일선 도시에서 부동산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건설 시장의 하락도 끝났거나 거의 바닥이 아닐까라는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면서 8월 달, 9월 달에 일부 매출이 좀 중국에서도 증가했단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중국 쪽의 악재가 제한적으로 보여서 미국 쪽의 호재가 주어진다면 이런 건설 기계 쪽도 우크라이나 재건과 상관없이 어느 정도 긍정적 흐름을 내년에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올랐던 뭐 조선이라던가 우주항공, 방산이 부담스럽다면 건설 기계까지 현 구간에서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건설 기계까지 함께 담아봤습니다. 어떤 종목을 봐야 할지 잠시 뒤에 함께 공개해 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섹터 함께 만나보시죠. 세 번째 문점 열어보겠습니다. 아니 뭐 예쁜 사람한테 너는 부족한 게 뭐야? 이런 질문 하잖아요. 이제 미국에게 좀 그런 질문을 해야지 투자 포인트를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지난주에 좀 이슈를 분출했던 조선이었는데 또 그 외에도 부족한 게 있을까요? 네, 뭐 많이 있죠. 미국에서 뭐 지금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말씀 드렸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메이크 아메리카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네. 광통신도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예전부터 투자한다고 해놓고 투자를 하지 않아서 OECD 평균 이하.
그냥 평균 이하도 아니고 OECD 평균 이하의 네. 수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걸 아실 수 있는데요. 자, 준비된 그림을 좀 볼까요? 예, 놀랍더라고요. 네, 한국과 일본이 지금 거의 90%가 차 있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아시아 국가들과 일부 유럽 국가들이 꽤 높은 수준을 기록하는 데 비해서 OECD 평균이 지금 40%가 채 안 되는데 미국이 20%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데이터 센터가 아무리 쌩쌩 돌아가도 이걸 모바일로 다 처리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런 기본적인 유선 인터넷망도 속도가 올라와야 되는 상황인데 미국은 지금 뭐 지역별 편차도 물론 있고 뭐 인구 구조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지역적 문제도 있겠지만 실제로 미국은 낮아도 너무 낮단 말이죠. 커버리지율이. 그러면 이 커버리지율을 올릴 필요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 커버리지율이 낮아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최근에 버라이즌이나 AT&T나 T모바일이나 이런 회사 쪽에서 실제로 그 광통신 투자를 일부 늘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거 미국에 혹은 이 광통신 쪽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레코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디인가를 생각해 보면 네. 뭐 대표적으로 뭐 대한광통신, 뭐 오이솔루션 이런 기업들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기업들에게도 좀 기회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를 우리가 이제 미리 한번 생각해 보고 그다음에 해당 종목을 관심 종목 안에 넣어두고 기관 외국인들은 사는지 실적은 좋아지는지 수준 뉴스는 나오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 저는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통신 관련 종목들이 저희에게 기대감을 연초에 잔뜩 줬다가 또 잔뜩 뺐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봐도 되는 건가? 다시 한번 기대해도 될까라는 우려감도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국내가 지금 모멘텀 없는 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2017년인가 18년도에 한참 좋았을 때는 그때는 국내에도 5G 투자 때문에 엄청난 기대감이 불러일으켰고 네. 그다음에 해외 쪽에 수출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엄청난 붐이 불었던 거거든요. 근데 아시는 것처럼 국내 지금 3사가 캐펙스가 없어요. 거의 뭐 유지보수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국내 매출이 없으니까 매출이 계속 뚝뚝 떨어지고 적자로 전환되고 실적이 올라오지 않는데 어쨌든 내년에 추가적인 주파수 경매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도. 물론 투자는 제한적일 거예요. 근데 국내에서 어쨌든 이런 요인들이 있다는 건 기본적인 매출단이 국내에서 발생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미국이 이렇게 부족한 것이 미국의 주요 통신사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미국의 레코드가 있는 기업들에게 유리하겠죠. 아무래도 새롭게 뭐 나타나는 기업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통신 장비는 아무거나 사시면 안 되고 광통신, 미국이 실제로 투자하고 있는 부분과 관련된 종목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지금 이 종목들을 지금 사시기보다는 관심 종목 안에 편입해두고 꾸준하게 좀 추이를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정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렇게 세 개의 의문점을 통해서 CDMO와 광통신 그리고 인프라 투자, 이 건설 기자재까지 함께 알아봤어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또 봐야 하는지 궁금하시겠죠? 오늘의 결론 열어보겠습니다. 저희의 투자 어떻게 이어가 볼까요? 네, 일단 뭐 수혜주가 조선방산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트럼프 피해만 생각하지만 수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미국의 부족한 것을 주목해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들은 부족하고요. 종목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다음에 종목이 두산밥켓이 조금 의아하실 텐데 두산밥켓이 상대적으로 작은 기기예요. 그래서 주로 주택건설이나 이런 쪽에 들어가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인프라, 공장 인프라 같은 거 건설할 때 안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두산밥켓이 지금 두산 그룹 이슈로 굉장히 주가가 많이 빠진 상황이고 실적도 저는 약간 좀 일부러 떨어뜨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산밥켓이 일단 가격적인 측면에서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탑픽은 아무래도 HT 계열의 종목군들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광통신 쪽에서는 지금 오이솔루션이 광 트랜시버와 관련된 매출이 좀 올라갈 가능성, 거기다가 한 가지 더 하고 싶은 건 서버 간 통신에도 광통신 모듈이 사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서버 내 통신 속도가 엄청나게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기존에 이제 물리적 한계를 분명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광통신 모듈이 만약에 서버 쪽으로도 이용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와 관련된 모멘텀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해당 종목군들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관련된 이슈가 정말 불거지는지를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오늘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현 구간에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트럼프 수혜주는 뭐가 있을지 삼성바이오로직스, 두산밥켓, 오이솔루션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김종우 회사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